예,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수용재결 처분 취소, 즉 실시계획 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 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하자의 중대성, 제주도 유원지 사건으로요. 2011도 3746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료지 보시면요. 자,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핵심적인 그 키워드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 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국토계획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판결지 두 번에서 핵심 문장은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의 부여의 요건이 되는 점을 종합하면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9도 1051 사건이죠. 사업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골프 신청 사건이죠. 뭐 하도 많이 받고 이 판례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 판례가 되겠습니다. 달달달달 여러분 이거 주셔야 되겠어요. 자, 판결료지 보시면요.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인정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는 물론 공익 사후관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규량해야 하고 그 비교 규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판결료지요. 자, 공용 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재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꼭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2011도 7일 031 사건, 이 풍납토송 사건이죠. 마찬가지 사업 인정의 요건과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이제 재량권 일탈 남용,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어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까지 그런 쟁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판결로지 첫 번째. 자,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인정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사후관 및 사익 사후관에도 정당하게 비교 규량해야 하고 그 비교 규량은 비례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자, 문화재란 판결지 두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 주요한 쟁점 문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 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 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세 번째 판결 주제에서요. 공물의 수용 가능성을 인정한 우리 광평대교 묘역과 같이 풍락토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련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 주제 세 번째예요.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도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라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물의 수용 가능성으로 이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판결이지요.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자산권을 공권영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2009도 1051하고 2017도 71031 두 판례를 세트 플레이로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전파 가사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